자,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엑셀 파일 하나를 전달을 했어요. 어제부터 노가다를 좀 한 건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단원별로 안에 있는 그 예제 파일들을 다 리스트업을 한 거예요. 쭉 보면은 이제 단원별로 이제 리스트업, 자바스크립트, CSS는 만약에 괜찮겠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내용이 적지 않죠?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한 30% 정도 온 것 같은데, HTML하고, 그 다음에 CSS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같은 것들 했었죠. 그 다음에 여력이 되신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도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각자 그 어떤 내가 이제 수업 내용의 앞에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면 앞부분을 많이 복습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앞부분 복습하던 거 다 멈추셔야 돼요. 이제 앞부분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내용 정리한 엑셀 파일 드렸잖아요. 그 엑셀 파일 옆에 주요 내용이라고 이제 빈칸이 있거든요, 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보시면서 각 예제들의 핵심 내용이 뭔지, 키워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파일에서 중요한 주제 같은 것들을 각자 정리를 해 놓으세요. 수업의 목차를. 이제부터는 실제로 웹페이지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기술들이에요. 이제 실제 웹페이지 작성에 쓰이는 기법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표현 방법, 그리고 HTML이나 CSS 같은 것들은 여기서 전부 다 한꺼번에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당연히 앞에 거는 다 정리가 돼 있다라고 전제하고 수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걸 한 번 보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후 예제들을 진행하다 보면은 분명히 앞에 건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부분을 이제 부분적으로 찾아봐서 아 이런 내용이었지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처음부터 내가 정주행,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 시간 다 끝났어. 우리가 지금 개강한 지 3주 정도 됐는데 그 3주 동안 한 달 됐구나. 한 달 됐죠. 한 달간의 농도가 얼마나 짙었는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알겠지 이제. 벌써 한 달 지났어요. 이제 5개월 남았어.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내용을 정리를 해놓고 이제부터 진행되는 내용에서 저거 뭐지? 싶은 게 있으면은 그 엑셀 파일 드린 거를 정리한 걸 얼른 찾아보세요. 그럼 이제 관련된 그거 정리한 내용을 보고 내용이 기억이 난다면은 그래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분명히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그때 해당 예제 파일을 열어보셔야죠. 그렇게 해서 필요한 내용을 부분 찾아보셔야 돼요. 요즘 나오는 컴퓨터 책들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예전에 이제 옛날 컴퓨터 프로그래밍 책들은 책 이름에 바이블이라는 이름 달고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기본 페이지 수가 막 4,000페이지, 5,000페이지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두께가 사람 주먹만한 두께가 되게 많았어. 그게 유행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럼 그 책을 처음부터 다 정주행을 당연히 못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책을 정주행하는 용도로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찾아보는 사전 용도로 많이 썼어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어떤 거냐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분명히 전에 수업 때 다뤄준 건데 그거를 수업 예제를 안 찾고 구글에서 찾고 앉아있을 때
더 답답할 때는 그런 내용을 수업했는지조차 기억조차 못하고 있어요. 내용까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거는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뭘 했었는지 정도는 기억을 해달라고요. 그러면 찾아보면 되니까. 우리 수업에서 쓰는 실습 예제들 저도 실제로 웹사이트 개발 업무할 때 많이 찾아봐요. 코드 한 줄 한 줄까지 디테일하게 기억은 못한다고 나도.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 중에 앞에서 모르는 게 있다면 여기에 그 중요한 키워드들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고 얼른 이걸 이 파일을 참고해서 해당 파일을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보기에 쓸 수 있는 인덱싱을 해주시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린 거는 저도 생전 처음이에요. 지금 나 수업 10년 넘게 했는데 생전 처음이야. 그냥 각자 하세요라고만 해드렸지. 한 명도 하는 사람 못 봤거든 10년 동안. 그래서 보다 못해 이번에 엑셀 파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또 이거 글자 잘못 들었다. 여기서 또 이거 분량 많으니까 나눠서 하자? 1도 효과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내용을 한번 훑어라도 직접적으로 코딩은 다 못 해보니까 내용을 한 번씩 훑어보자라는 의미인 거지 이거 나눠서 하자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나눈 분량은 내가 안 읽을 거 아니야. 과제를 할 때 나눠서 하는 거는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공부할 때 나눠서 하는 거는 저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실 분들은 반드시 각자 하세요. 뭐 제출하라는 거 아니고 검사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할지 안 할지는 각자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다른 측면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여태까지 수업했던 내용 정확히 몰라도 상관없다고요. 이제부터 진행되는 내용들만 필사적으로 기억을 하시되 중간중간에 모르는 부분은 앞에서 찾아보세요. 자, 13단원 들어갈게요. 자, 13단원 교환은요, 없어요, 내용이. 그냥 연습 문제만 주구장창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이 마지막 6번 문제는 이게 어느 사이트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제 코딩 테스트 레벨업 문제예요. 그 레벨업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다 싶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커스터마이징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자바스크립트 할 때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 이제 기본 문법,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코딩 테스트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일단 평일에는 이쪽은 살펴보지 마세요. 여태까지 했었던 연습 문제 하나도 못 푼다고 해서 실무 기술 익히는데 지장 있지 않아요. 정렬 알고리즘 내가 직접 구형 못한다고 해서 실제로 게시판에서 뭐 가격 숙련율 그런 거 구형 못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배우는데 정렬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명령어나 이런 거 다 해줘요. 우리가 직접 구현할 건 아니야. 실제로 그 실무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연습 문제랑 코딩 테스트는 거들떠보지도 말고 그냥 기본 문법만 머릿속에 계속 넣으세요.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같은 때 시간이 좀 난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연습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할 게 아직 안 된다라고 하면은 코딩 테스트는 아직 당연히 염도 못 내겠지. 그냥 연습 문제만 계속 리바이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는 연습 문제가 총 만약에 50문제라고 하면 이 중에 만약에 한 25문제 정도 해결을 했는데 그럼 그 다음 주 주말에 그 이번에 한 30문제 정도 가능하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챌린지를 하세요.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저번에 풀었던 거 그 다음 주에 못 풀면 그거는 좀 아니지. 그러니까 계속 풀 수 있는 개수를 늘려나가세요. 종강할 때까지 코딩 테스트 안 봐도 돼. 어차피 연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코딩 테스트는 시도도 안 되니까 일단은 연습 문제만 계속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하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연습 문제를 이제 여기 있는 거를 거의 한 90% 이상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주말 같은데 연습 문제를 보는 건 이제 시간 낭비지. 그때는 이제 코딩 테스트를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쪽은 주말에만 시도하세요. 평일에 절대 건들지 마. 평일에는 그냥 그 실무기술 수업에서 하는 것만 하세요. 사실 이것도 주말에 하라고 주말에 시도해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바랑 스프링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실제 프로젝트 준비하느라고 주말이고 뭐고 없어. 그때는 밤낮도 없을 거야. 우리가 전체 6개월이잖아요. 이 6개월 중에 여러분들이 최종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배정받는 시간이 아마 1개월 전 내외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게 뭔가 최소한 쇼핑몰 같은 거나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냐면은 실무자들한테 쇼핑몰 하나 만드세요라고 하면 최소한 기간 3개월은 잡아요. 그거를 최소한 비슷하게 실제 사이트 기능의 한 50에서 70% 정도의 기능을 한 달 안에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야. 이 시간이 진짜 만만치 않다고요.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안 하겠습니다. 인정. 못할 것 같습니다. 인정. 그 시간에 개인 공부하겠습니다. 하세요. 괜찮아. 강요 아니에요. 어차피 학원이잖아. 어떠한 그 강제력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 결석한다고 내가 여러분들 뭐 생활기록부에 뭐 생활기록부도 없거니와 여기는. 제재력은 없어요. 그냥 자율적이야. 근데 확실한 거는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이 바닥은 취업이 안 돼요. 저는 한 번 더 들을래요. 가끔 있어요. 분명히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작년이 아니라 한 1년 전 만약에 지금이 어떤 시점이라고 하면 그 시점 기준으로 한 1년 전에 내가 다른 학원에서 이제 수업할 때 나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인데 그 다음에 내가 이직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한 1년 후에 거기 강의실에 또 앉아있는 친구가 한 두어 명 정도 있었어요. 나한테 수업을 1년 들은 애가 둘인가 셋이 있었어요, 진짜. 원래 국비과정은 평생 1년 동안, 평생에 한 번밖에 못 들어요. 근데 이건 3대 특이잖아. 제가 알기로 3대 특을 들으시면은 일반 국비과정은 또 수강이 돼요. 그 시험 20번 보는 그 과정. 그거는 수강이 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대신에 아마 100% 국비전은 아니고 한 6, 70%인가? 어느 정도 자비 부담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일반 국비나 3대특을 들어서 취업을 했다라고 해도 6개월 정도 이제 취업 상태를 유지하면 그 다음에 또 들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재직자 카드라는 게 발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전혀 학원에 나올 이유가 없을 정도의 실력인데 회사 다니다가 이직을 좀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놀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학원 그 사이에 학원 등록해서 나오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면담해갖고 여기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조용히 있다 갈게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고 가. 진짜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저번에 제가 그 클론 여러분들 과제물 제출하실 때 클론 코딩 그거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을 보여준 적이 있었나? 자, 이거는 실제 과정 수강했었던 그 학생들, 여기 메가스터디에서 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메가스터디에서 제가 자바 스프링 과정은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포트폴리오 완성품입니다. 처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목차는 어차피 PPT 다 샘플 드릴 거니까 거기에 맞추시면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 다 떼되면 샘플로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GitHub에다가 그 팀전으로 묶었을 때 각각 팀원들에 대한 기여도가 나와요. 조별 과제 하면은 항상 있잖아요. 숟가락만 얹어가려는 사람들. 괜찮아, 그거. 어차피 숟가락 얹은 사람들은 면접 가면 티 다 나요. 한두 마디 물어보면 다 티 나, 진짜. 결과물만 보고 그냥 점수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면접단에서 다 걸러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기여 있는지 다 나와요. 오히려 숟가락만 얹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본인 작업을 다 못할 거야. 본인한테 할당된 거. 그럼 누군가 해야겠지. 그럼 오히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더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당근마켓이랑 헬로마켓을 벤치마킹해서 자기네가 뭔가 자기들만의 이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사용자 계층이 있고 어떤 기술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기간은 어떻게 했고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간트 차트라고 불러요. 요거는 제가 이거를 만드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대부분 유료 프로그램이라서 이건 나중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쓰던 엑셀 양식을 드릴 거예요. 일정 짜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기능 만들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만들고자 하는 기능들을 아이디어 회의를 하겠죠. 이거 이제 요구사항 정의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기능들별로 디테일하게 어떤 기능을 만들겠다라고 좀 상세하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적습니다. 이걸 요구사항 명세라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모든 회사들이 프로젝트 진행할 때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회의도 안 하고서 프로그램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 회의라면 누군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정리하는 양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UI 기획하는 거지. 이런 거, 이거는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손그림으로 하셔도 무관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보드라고 해서 PPT 작업을 합니다. 나중에 샘플 드릴 거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HTML 짜야지.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명세서. 아직까지 코드 안 나오죠? 문서 작업 진짜 많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 주요 기능들. 이 기능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싶은 것들을 몇 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코드와 화면. 제발 제시할 때 코드만 제시하지 마. 그 코드의 결과물을 봐야 좀 비교하면서 보죠. 과제물 제출할 때 코드만 제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솔직히 나도 봐도 몰라요 그거. 내 머릿속이 컴퓨터가 아니야. 그래서 코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이제 가늠을 하죠. 이제부터는 계속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설계도인데 이건 자바 가서 얘기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프링 구조 설계를 한 다음에 이 설계에 따라서 스프링 코드를 짰다. 그 얘기거든요. 최종적으로 완성하면 거의 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거 후기 꼭 적으라 그랬죠. 안 그러면은 이 문서를 본 사람 입장에서 이런 글이 없으면은 내가 뭘 질문해야 될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라는 질문의 여지를 남기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면접 보러 갈 때 제본해서 들고 가세요. 그러면 100이면 100 질문 내용은 이 안으로 다 쏠려요. 아니야, 기성 사이트 그대로 베껴도 돼. 얘네들은 자기네가 이제 기획을 한 거고, 이거는 실제로 있는 사이트 그대로 따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사이트 그대로 따라 만든 거고,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것도 비슷한 사이트가 있는데 이건 이름만 바꾼 거 같던데. 닭가슴살 파는데 인 거죠.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이 문서들은 필요한 시기가 되면은 제가 조별 과제로 내드릴 거예요. 양식은 다 드릴 거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수행했던 과제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로 PPT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지? 아, 이거는 그 여행 관련된 거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서는 이제 기술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안 이뻐도 되거든요. 기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안 이뻐도 돼. 뭐 이런 식의 디자인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기능적으로 있을 거면 다 있으면 돼. 개발자 뽑는 거지 디자이너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만들고 나면은 퀄리티가 조금 보이긴 하죠. 이제 이런 디자인하고 좀 차이가 좀 나긴 하지. 이 맘시터라는 사이트를 베꼈대요, 얘네들은. 그래서 최종 완성된 화면을 보면은 뭐 이런 식의 그림 UI가 나온 것 같아. 그게 대단한 디자인은 아니야. 그냥 깔끔하게 한 거지. 얘네들은 뭐지? 아, 가구 판매하는. 디자인을 어떻게 알아보지를 못하게 만네. 뭐 약간 뭐 이런 식의 디자인인가 보다.
자, 우리가 전 단원에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을 봤죠. 이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재사용이 가능한 코드 조각이에요. 근데 이 재사용을 하기 위한 형태가 일반 변수일 수도 있고, 함수일 수도 있고, 클래스일 수도 있고, 객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변수값만 모듈화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럼 이 셋 중에 한 개인 거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이제 내가 쓰고자 하는 기능을 임포트를 해서 쓴다. 이게 기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능들 중에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재사용 가능한 모듈들 중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모든 개발자한테 필요한 것 같은 필수적인 기능들.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임포트 된 상태로 이제 프로그램이 성립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었던 콘솔이라는 객체예요. 그리고 어레이라고 하는 클래스. 뉴 어레이에서 배열 만들 때 많이 썼죠. 요 두 가지는 우리가 특별히 임포트하지 않았는데 그냥 썼잖아요. 이런 애들을 보통 내장 기능이라고 해요. 원래 내장도 있는 거야. 자바스크립트 안에. 자, 우리가 어떠한 그 기계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그 기계를 조작하는데 우리가 만져야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컴퓨터를 조작하기 위해서 키보드라든가 마우스 혹은 터치 스크린 이런 것들을 인터페이스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작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인 거죠. 그리고 컴퓨터 상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을 조작하기 위해서 누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페이스를 소프트웨어 범위로 좁혀서 얘기해서 뭐라고 한다고? UI라고 한다고 그랬죠. 즉,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를 조작하는데 필요한 방법들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 내장 기능들도 내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방법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무슨 인터페이스냐? 어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필요한 인터페이스. 줄여서 통칭 API라고 불러요. 이 API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내장되어 있는 모듈들을 통칭하는 용어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기껏 아는 거라고 해봐야 콘솔하고 어레이밖에 없지. 근데 실제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API 안에 정확하게 어떤 객체나 클래스, 함수들이 들어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매뉴얼을 찾아봐야 돼요. 그 매뉴얼을 API 문서니까 도큐멘트 혹은 참고서니까 레퍼런스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도큐멘트나 레퍼런스는 같은 의미야. 그냥 매뉴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큐멘트는 그냥 독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전부 매뉴얼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API 도큐멘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몇몇 개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MDN이에요. 이 MDN이라는 사이트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모질라 재단, 뭐 애플, 뭐 이런 굴지 IT 기업들이 같이 만드는 그 매뉴얼 사이트거든요. 여기 딱 들어가면 레퍼런스라고 돼 있잖아요. 언어별로 몇몇 개의 그 레퍼런스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서 뭐 자바스크립트를 타고 들어간다. 문제는 영어라는 거지. 일부 내용은 한국어 번역도 완성이 돼 있어요. 여기 언어 선택하면은 한국어 선택했을 때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나와요. 자, 여기서 뭐 입문서, 안내서, 여기 있는 거 쭉 읽어보면은 도움이 꽤 많이 되는데 아직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읽어볼 만한 수준이 안 돼요. 최종 목적은 여기 있는 거를 읽었을 때 무슨 말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든 프로그래밍 레퍼런스가 되게 불친절해요.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하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읽기에는 되게 난해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여기에서 내가 내용을 캐치할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삼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었던 콘솔이라는 객체를 살펴보면 이게 콘솔 객체의 설명이에요. 콘솔 객체는 브라우저의 디버깅 콘솔에 접근할 수 있는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만약에 처음 읽었다라고 하면은 디버깅이 뭔지도 몰랐을 거고 콘솔, 웹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서드가 뭔지도 몰랐을 거지. 여기 보면 워커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읽기가 되게 불친절해요. 그래서 모든 컴퓨터 책이나 컴퓨터 코딩 관련 수업은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일단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몇 개 선별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설명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제들을 책을 쓰는 저자나 수업을 하는 강사들이 자기네 주관을 녹여서 예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모든 컴퓨터 책의 목차가 다 똑같은 이유야. 왜냐면 다들 여기 거 베껴오는 거거든. 자, 우리가 처음에 콘솔.log라고 하는 명령어라고 이걸 설명했을 당시에 콘솔.log라는 명령어를 봤을 때 그냥 콘솔.log 자체는 하나의 명령어라고 기억을 하고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출력되는구나 이렇게만 기억하고 넘어갔죠. 이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접했을 때예요. 지금은 얘는 객체고 얘는 메서드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파라미터고 내가 객체를 만든 적도 없는데 그냥 다짜고짜 쓸 수 있는 거로 봐서는 어디에선가 U를 내 대신에 해줬겠지. 그리고 이 객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라는 걸 내가 만들어야 되고 이 클래스 안에는 멤버 변수라든지 생성자라든지 그 다음에 getter, setter라든지 뭐 했는지 안 했는지 클래스 소스를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상속 같은 것도 처리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메서드라고 하는 애는 이 안에 들어있는 애겠구나. 대충 어떤 구조로 돼 있겠구나라는 건 유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리턴 값은 없어요. 콘솔.log는. 안에 들어있는 코드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런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어떤 API 명령을 하나 접했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원리를 거쳐서 만들어졌겠구나라는 빌드업을 여태까지 해온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 몰라도 처음에 쓰는데 아무 지장 없었죠.
이 기능 자체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거는 파라미터는 뭐고, 1번 파라미터는 뭐고, 2번 얘는 무슨 기능을 하고, 3번 리턴 값은 뭐다. 이것만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사실 코딩하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 지금까지 이러한 구문이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다를 봤지만 실제로 얘가 만들어진 코드 자체를 우리가 까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까봐? 소스 코드 갖고 있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극단적으로 암기 과목으로 바뀌어요. 이제 이러한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는 API들을 그동안 봉인을 했던 것들 봉인을 해제할 거야. 그럼 굉장히 많은 최소한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라는 거를 제 주관대로 선정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13단원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내가 외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하나라도 더 외우면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거야 이제. 중요한 건 뭐다? 파라미터 어떻게 넣는다. 그리고 작동을 어떻게 한다. 마지막으로 리턴 값이 뭐다. 이거는 진짜 외워야 돼. 못 외우겠으면은 표라도 정리해서 인쇄해갖고 뭐 옆에 붙여놓기라도 하세요. 나 사무실 가면은 책상 옆에 이렇게 파티션 같은 거 있어요. 벽 같은 거. 나도 처음에는 엑셀로 정리해갖고 인쇄한 다음에 옆에 이렇게 핀셋으로 꽂아놨었어. 맨날 찾아보느라고. 그래서 수많은 그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면은 웬 광고야.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 해놓고 문자에 관련 함수 이름 적어놓고 그 다음에 기능 적어놓고 사용 방법 예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놓고 이게 다예요. 내용이 되게 단편적이야 이제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어떤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고 파라미터 어떻게 들어가고 출력했을 때 결과값이 뭐다. 이게 리턴 값일 거 아니야. 이거밖에 내용이 진행될 게 없어요 진짜. 극단적으로 단순한 암기 과목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CSS 공부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속성값, 속성거 되게 단순하게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두세 개가 같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결과가 되게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을 했죠. 얘도 마찬가지야. 어떤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되어 있는 내장 함수들을 일련의 스토리라인에 맞춰서 호출을 해야 돼요. 이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거에는 뭐 반복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조건문이 필요할 수도 있어. 최소한 근데 뭐 정렬을 한다거나 뭐 역순으로 뒤집는다거나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13단원부터는 전혀 새로운 과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딱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워밍업 끝나고 이제 본 게임 시작인 거예요. 자, 10분 쉬었다가 30분 해봅시다.